자, 이제 12페이지에서 양가로 5번 받고 양가로 6번 보시면요. 상위법은 증액 시 100분의 9 초과 금지예요. 똑같이. 주임법은 100분의 5, 20분의 1 약분해서, 상위법은 약분이 안 되니까 100분의 9 그렇게요. 또 한 번 올리면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다 똑같은데 그것만 100분의 9만. 숫자가 더 많은 거, 큰 게 상임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양가로 7번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도 내용은 똑같은데 다만 동그라미 1번 1할 2푼 12%,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기준금리에 이번에는 더하기가 아니라 4.5를 곱하는 거죠. 주임법은 4배를 원래 곱하는 거에다가 3.5% 더하는 걸로 바뀌었고, 주임법은. 상임법은 안 바뀌었으니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똑같이 가니까 보통. 예. 바꾸려면 지금 한꺼번에 바꿔놔야지. 아유. 어쨌든 둘 중에서 적은 거를 초과해서 전환이 안 되는 거고, 가로 넣기도 대비하셔야 되고, 계산 문제로 나올 때는 주임법에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주임법으로 나올 수가 있고, 아까 계산해봤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고 양가로 8번은 지금 임대인 동의 얻은 전대, 불법 전대는 안 돼요. 동의 없이 그냥 전대차 하는 건 불법 전대라고 불러요. 동의 얻어야 돼요, 전대차를 할 때. 동의 얻은 전대차에서는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역시 이것도 상임법만 있는 거죠. 왜? 계약갱신 요건이 상임법만 있으니까. 동의 얻은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직접 한다, X. 임차인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어요. 계약갱신 요건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인은 계약갱신 요건과 묵시업갱신은 같은 게 아니다. 다른 거다. 묵시업갱신은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둘 다 멍 때리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1년으로 본다.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1년으로 본다. 그렇게는 계속될 수 있다고요. 근데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기간 포함해서 5년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양가로 8번 되어 있지만 양가로 9번이 넘버링이 잘못됐죠? 양가로 9번. 차임 연체와 해지가 있는데 상기 차임 연체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죠. 2기가 아니에요. 3기. 상임법은 잘 모르겠다 싶으면 3. 다만 최우선 변제는요. 최우선 변제는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까지. 최우선 변제는 똑같이 주임법, 상임법 다 2분의 1. 상임법은 옛날에 3분의 1이었는데 2분의 1로 바뀐 거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다른 건 보통 잘 모르면 3, 상임법은 그런 거고, 3기 차임 연체에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요. 그런 거고, 한 가지만 다른 판례를 좀 설명드리면, 권리금 보호 넘어가기 전에 다른 걸 설명드려보면 이런 판례예요. 자, 그러면 이게 상임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판례인데, 최근 판례긴 한데 좀 어려워요, 판례 내용이. 그래서 제가 안 적어놨는데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이런 거죠. 처음에 1년으로 기간을 했어요. 1년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임대인이, 상가 임대인이 끝내고 싶대요. 이제 얘랑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 끝내고 싶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때쯤에 갱신거절 통지를 했어요. 나 너랑 연장 안 할 거야. 갱신거절 통지를 한 거예요. 이때쯤에. 그러면 뭘 막기 위해서? 묵시적 갱신 되는 거 막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게 묵시적 갱신 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갱신거절 통지를 한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응? 얘가 먼저 이렇게 선수 쳤으니까, 갱신거절 통지를 했으니까 끝. 1년으로 끝난 건가요? 아니죠. 이거 후라 하더라도, 갱신거절 통지 후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뭐가 있죠?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이 있잖아요. 왜? 다른 거였으니까. 갱신거절 통지는 묵시적 갱신되는 걸 막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랑 별개로, 묵시적 갱신과는 별개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되니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임대인이 선수 치면 끝. 그게 아니라 그 후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했대요. 그래서 최초 기간 포함해서 5년으로 된 거예요. 이렇게 5년. 자, 계약갱신 요건 행사에서 5년이 됐대요. 그럼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5년 기간 내에 요때쯤 올릴 때, 이럴 때 올릴 때는 100분의 9 초과 금지가 적용이 돼요. 왕창 올리면 안 돼요. 우리 주임법에서는
2년 계약했는데 1년 지나고 올릴 때는 20분의 1 초과 금지. 그렇죠? 상위법은요. 5년 기간 내에는 100분의 9 초과 금지예요. 5년 끝나고 요때 올릴 때 왕창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계약 기간 중에는 100분의 9가 적용되고. 자, 이제 근데 임대인이 이렇게 했어요. 5년으로 이렇게 되니까 짱구를 굴려갖고 야 우리 그냥 아예 계약서를 새롭게 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때쯤에 계약서를 다시 쓴 거예요. 그럼 그게 재계약이에요? 맞나요? 그게 재계약이에요? 아니죠. 그래도 그거는 갱신이다. 왜? 계약갱신 요건 행사한 다음에 계약서만 다시 쓴 거잖아요. 정말로 그냥 재계약이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건 갱신이지 재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 거죠. 이제 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재계약이니까 왕창 올릴 거야 하면서 왕창 올린 거예요. 100분의 9를 초과해서 판례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계약갱신 요건 행사한 다음에는 갱신이 된 거고 그때는 계약서를 다시 썼어도 갱신이니까 어떻게 된다? 100분의 9가 적용된다. 계속. 왕창 올린 거 초과 부분은 무효, 부당이득, 반환 그렇게. 그런 판례네요. 되게 복잡하죠? 복잡한데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되는 걸 막고자 갱신거절 통지를 했대요. 그 후라 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그럼 이제 계약갱신 요건 행사를 하면 최초 기간 포함해서 5년으로 되는 거고 5년 내에는 100분의 9가 적용되는 거고 5년 끝나고 올릴 때만 왕창 올릴 수 있는 거고. 근데 계약서를 다시 썼대요. 그래도 그거는 재계약이 아니다. 갱신이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왕창 올린 거는 초과 부분은 무효. 왜? 갱신이니까 100분의 9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초과 부분은 무효. 부당이득, 반환에 그렇게 했던 판례죠. 됐고.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역시 똑같아요.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 요건이 다른 거다 그거죠. 그래서 임대인이 이렇게 했더라도 갱신거절 통지했더라도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가 있다. 다른 거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했대요.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언제 해야 되는 거죠? 나 너랑 더 이상 연장 안 할 거야. 끝내고 싶어. 언제 해야 되는 거죠? 요때 해야죠. 요때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때 했어도 이거 행사하면 5년 되고 요때 했어도 이거 행사하면 또 5년으로 되고 요때 했어도 이거 행사하면 5년 되니까 요때 했으면 끝나게 되죠. 왜? 최초 기간 포함해서 5년인데 5년 다 채웠으니까. 그래서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는 실질적으로 언제 해야 의미가 있냐면 5년 되기 전에 요때 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해도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요. 어차피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컨디션 좋아요. 잘하셨어요. 됐고. 그 다음 권리금 보호도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죠. 권리금 보호도. 자, 권리금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13페이지에서 권리금. 권리금이 뭔지는 아시죠?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 하면서 권리금으로 주고받는 거. 질문 드려볼게요. 권리금 중개할 수 있다. 중개 대상 물이 되는 거예요? X 안 된다고 했죠. 돈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권리금, 돈이니까 중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돈은. 그러면 권리금 받는 거를 기업공인중개사가 도와줬대요. 많이 도와주잖아요. 권리금 받게끔 그렇게. 그리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다. 별도의 수고비를 그냥 받는 거예요. 그거를 왕창 받았대요. 초과보수다? X 아니라고 했죠. 이건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별도의 수고비를 받는 거니까. 그렇게 됐고. 그러면 권리금 계약은 뭐냐면 권리금을 주고받는 계약이잖아요. 누구랑 누구랑 체결하는 거죠?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원래 임차인, 기존 임차인,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이 아니에요. 그럼 X예요. 임대인.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고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게 되면요. 임대인이 그거는 방해행위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주는 게 권리금이니까 그 권리금을 임대인이 지가 홀랑 받겠대. 그건 안 된다고요. 그런 걸 방해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나오는 거죠. 방해행위.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방해행위인데 무조건 권리금 받는 걸 다 방해한다고 해서 방해행위가 아니에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요. 임대차 끝나기 3개월 전부터 하는 거 그거예요. 항상 상인법은 상이니까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3개월 전부터 6개월 전에 해야 돼요. 그런 건 방해행위가 아니라고요.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하는 것만 방해행위예요. 방해행위.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방해행위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가지예요. 방해행위가. 자, 기역.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수수한대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야 권리금 나한테 내놔. 방해행위죠. 왜? 권리금 누가 받는 건데요? 임차인이 받는 거잖아요. 아니면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한대요. 자기가 받거나 아니면 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게 방해행위다. 이거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는. 니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라 하여금 임차인의 권리금을 못 주게 한대요. 이것도 좀 치사하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자기가 받든지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든지 안 주니까요. 자기한테 안 주니까 그러면 너 쟤한테도 주지 마. 어우 너무 얌체 같아 이거는. 내가 못 받으니까 같이 못 받게. 물귀신 작전. 이렇게도 잘 하지 않아요. 방해행위. 이런 게 방해행위 되는 건 쉬워요. 임대인이 자기가 받거나 요구하고 그리고 못 주게 하고 그렇게 방해행위. 디귿처럼 하죠. 주로. 어떻게 하냐면 월세랑 보증금을 왕창 올려버려요. 그냥. 왕창. 현저히. 그게 키워드예요. 두 번째 줄. 현저히 고액이 차인가 보증금을 요구한대요. 왕창 올려버리는 거. 그럼 이게 실질적인 방해행위예요. 권리금을 실제로 못 주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요. 이렇게 한다고요. 기역, 니은처럼 하지 않아요. 디귿처럼 하지. 대놓고 하지 않고 디귿처럼 한다고요. 그럼 보세요.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은 왕창 올랐대요. 월세도 왕창 올랐대요. 근데 권리금까지도 또 줘야 한대요.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리금을 못 주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요. 아유, 보증금도 왕창 오르고 월세도 왕창 오르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런 상황에서 권리금까지 줘야 한다. 그럼 거기 그 집에 그 건물에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게 방해행위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얼마? 현저히. 현저히가 어느 정도인지는 판례가 나와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현저히. 조금이 아니에요. 현저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리을 그 밖에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와 계약을 거절한대요. 자 보세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기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계약 체결하고 그 건물에서 장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거절한대요. 나 신규 임차인 너랑은 계약 안 할 거야. 그럼 얘가 들어와서 장사를 못 하니까 권리금을 못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한다고요. 기역, 니은처럼 하지 않고 디귿, 리을처럼 한다고요. 디귿처럼 왕창 올리던가 아니면 리을처럼 그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하고 거절하던가 계약을. 그런데 이제 방해행위가 아닌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신규 임차인. 그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이건 방해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방해행위고 뭐가 방해행위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정당한 사유. 이런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대요. 신규 임차인하고 야 너랑 계약 안 할 거야. 거절해도 된대요. 이런 경우에. 그게 기억 보시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대요. 딱 보니까 돈이 없어 보인대요. 얘가. 원래 임차인은 돈이 좀 있었는데 신규 임차인은 돈이 없어 보인대요. 니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애가 싸가지가 없어 보인대.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거. 의무를 위반한다. 싸가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역, 니은을 이유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겠대요. 야, 너 신규 임차인 너 딱 보니까 너 돈이 없어 보이고 너 싸가지가 없어 보이니까 너랑 계약 안 할 거야. 이렇게 거절하려면 그거를 척 보고 알아야 되는데 가능해요? 그러려면 임대인이 신내려야 돼.
신기가 있어야지. 턱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사람 얼굴을 딱 보니까 관상을 볼 줄 알아야 돼. 딱 보니까 애가 돈이 없어 보이고 또 애가 싸가지 없어 보이고 모른다고요. 그래서 기역, 니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임차인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기역, 니은에 대해서는. 자력 그리고 의무 정도, 싸가지 그 두 가지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관련된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기역, 니은을 묶으시고 임차인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야만 알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모르는데 신내리지 않는 이상. 그래서 기역, 니은을 묶으시고 임차인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나온다면 디귿이죠. 왜? 숫자니까. 장난치기 너무 좋잖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대요. 1년 6개월 이상 장사 안 했어요. 장사를 해야 권리금이 있는 거지. 바닥세 그런 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장사도 안 했는데 무슨 권리금이에요. 그럴 때 1년 6개월 1년 6개월 이거 어떻게 나올까요? 1년 X 아니면 6개월 X 1년 6개월. 그래서 1년 6개월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냐면 6개월 곱하기 3. 상위법은 3이 필요하니까 6개월 곱하기 3 하면 18개월이니까 1년 6개월 나오네요. 그 정도 산수는 할 수 있잖아요.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 그래서 6개월 곱하기 3. 1년 X 6개월 X 1년 6개월. 그리고 리을이 이해가 되면 정말 천재일 수 있어요. 리을이.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대요. 임차인이 한 명 데리고 왔대요. 얘랑 거절할 수 있대요. 이런 경우에는 리을 같은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뒤에 가로하고 한번 적어보세요. 권리금을 이중으로 받게 되니까. 권리금을 이중으로 받게 되니까. 그럼 좀 이해가 될까요? 그래도 안 되시나요? 권리금을 이중으로 받게 되니까. 자, 임대인이 선택했대요. 임차인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 한 명을 기존 임차인에게 소개시켜 준 거예요. 누가? 임대인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야, 얘한테 해. 소개시켰어요. 그래서 그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이 어떻게 했죠? 권리금을 줬어요, 지금. 권리금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한번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기존 임차인이 자기가 한 명을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또 얘랑 다시 하겠다고. 아니, 그럼 그건 거절해야죠. 왜? 그걸 또 오케이 하면 그때는 권리금 2번 받는데 이미 한 번 권리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잖아요. 아, 임차인이 권리금을 한 번 받았구나. 근데 그 임차인이 새로운 사람을 또 데리고 와서 또 하겠다. 2번째는 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안 그러면 권리금을 2번 받는 건데 이미 한 번 받았고 또 받고 그럼 권리금 장사예요? 아니니까 그거는 2번째는 거절해야지. 그래서 2번째는 거절할 수 있다. 왜? 첫 번째 얘가 권리금 받은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소개시켜준 사람하고 해서 권리금 받은 걸 알고 있으니까 또 받게는 말아라. 2번째는 거절할 수 있다. 권리금을 이중으로 받게 되니까. 그런 취지예요, 이게. 그래서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디귿 리을이죠. 아까 그 방해 행위에서도 디귿 리을, 또 정당한 사유에서도 디귿 리을이 나올 확률이 높겠다. 자, 방해 행위 4가지를 정리해보면 임대인이 자기가 권리금을 받든지 아니면 권리금을 요구하든지 임대인이 방해행위 아니면 권리금을 못 주게 하는 거 임차인에게 방해행위 또 현저히 보증금 월세 왕창 올려버리는 거 방해행위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거절하는 거 신규 임차인하고 방해행위가 아닌 거 즉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거 그럼 방해행위가 아닌 거 어떤 경우? 신규 임차인이 돈이 없어 보이거나 신규 임차인이 싸가지가 없어 보이면 거절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정보를 제공해라. 안 그러면 알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장사 안 하고 있으니까 거절해도 된다고요. 그러면 1년 6개월 이상 6개월 곱하기 3이라 그랬고 그리고 네 번째는 방해가 아닌 게 권리금을 이중으로 받게 되니까
자기가 한 명 소개시켜줘서 권리금을 받았는데 그 임차인이 또 데리고 와서 또 하겠다는 건 두 번째는 거절해도 된다. 이렇게 권리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니까. 됐고, 만약에 이렇게 방해행위를 했대요. 그럼 동그라미에서 한번 손해배상 책임. 손해 입히면 돈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이 방해행위해서 손해 입었잖아요. 그럼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 배상 금액이 중요해요. 두 번째 줄에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면 항상 낮은 거예요. 항상 그래요. 두 가지 비교해서 낮은 거, 적은 거를 초과할 수가 없다. 항상 두 가지 비교하면 낮은 거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 비교해서 큰 거인 거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는데 기억이 아마 안 나실 거예요. 보통 두 가지를 비교하면 다른 법에서도 다 마찬가지. 다 두 가지 비교하면 적은 거라고 돼 있어요. 다 적은 거. 근데 공인중개사 법에 맞췄어요. 두 가지 비교해서 큰 거라고 돼 있겠다고요. 교환일 때는 금액 큰 거라고요. 1억짜리와 1억 5천짜리를 맞바꾸면 1억 5천이라고요. 큰 거. 교환만 특이하게. 그래서 그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작은 게 아니라. 중개보수 산정할 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어쨌든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그리고 3년 이내에 행사해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에요. 3년 이내. 상위법은 3이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3년 이내에 행사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양도로 3번 권리금 적용 제외가 있네요. 권리금 적용 제외.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거 간단해요. 동그라미 1번 대규모 점포, 백화점, 준대규모 점포. 뭐죠? 대형마트. 적용 안 되죠. 백화점, 대형마트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근데 또 문제가 있죠. 백화점, 대형마트는 적용이 안 되는 거 명백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 근데 뭐도 적용이 안 됐냐면 여기 뭐도 포함됐냐면 준대규모 점포에 전통시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전통시장. 전통시장 상인들은 권리금 보호 규정 적용이 안 된다고요. 이게 적용돼. 백화점, 대형마트 그리고 전통시장도.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지만 제가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했더니 어떤 분은 문제가 없대. 왜? 상인들이 계속 한대요. 그냥. 권리금 받고 넘기지 않고 본인들이 계속하고 본인이 또 자기 자식한테 넘기고 계속하니까 굳이 이거 권리금 보호 규정 적용이 안 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오히려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문제가 있다고 그랬더니만 아 문제가 없다고. 장사하시는 분이셨나 봐. 대대로 해서 그렇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논리 있지 않나요? 그때 그래서 제가 박수 쳐줬던 기억이 나요. 대단하시다고. 어쨌든 그래서 전통시장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국유재산, 국가거, 공유재산은 뭐죠? 민법에서 배우시는 공유가 아니라 지자체 소유예요. 지자체 소유. 국가거나 지자체 거는 적용이 안 된다. 당연히죠. 국가나 지자체가 무슨 권리금이에요.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권리금 보호 규정이고 여기서도 문제가 잘 나오니까 민법이나 아니면 중개실무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게 주임법, 상임법을 거의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 기초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 수험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지만 실제 중개업 하실 때는 꼭 필요한 법이고 또 나중에 되면 기본 이론 강의 들어가고 막 기본서로 할 때 잘 설명을 못 드리게 돼요. 이걸 자세하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진도에 아무래도 이제 수험 공부할 때는 시험에 잘 나온 거 위주로 막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얘네들은 끼케야 한 문제, 주임법에서 한 문제고 상임법은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시간이 좀 아까울 때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니까 기초 이론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린 거고 나중에 주임법, 상임법을 공부하고 싶으시면 동영상 강의를 다시 들어오면 되는 거죠. 뭐. 괜히 또 2차만 하시는 분이 아니, 난 2차만 하는데 주임법, 상임법 기억이 안 나니까 민법 공부 다시 해봐야지. 1차 공부. 그러시는 건 아니라고요. 그게 뭐 하는 짓이야. 힘들게 해갖고 1차 붙었는데 지금. 민법 학개론 진상 2가지 떨궈 놓고서 그거 다시 하고 있으면 그게 뭐 하는 그건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시 그냥 제가 설명드린 거 동영상에 다시 듣고 2차만 하시면 그냥 2차 과목을 하시는 거지 민법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민법을 다시 공부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요. 이게
됐고. 근데 올해는 이제 학개론에서 공법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1차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죠. 1차, 2차를 보통 같이 하시면은 그 학개론에 공법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까지 나오거든요. 올해는 좀 많이 나왔어요, 그게. 그래서 1차만 하시는 분들이 전혀 공법을 몰랐는데 그런 게 나오니까 좀 당황했던 거죠. 그런 게 있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난 1차만 하는데 공법도 같이 해야지. 이건 아니니까. 그러려면 그럼 2차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런 거는. 그래서 2차만 하시는 분들은 그냥 2차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1차, 2차 종합으로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게. 왜냐면 연결이 되니까 법들이 다 그렇게. 예? 그래서 결론은 2차를 포기하지 말고 같이 하시면 끝까지 하자. 2포자는 우리 얘기 없다. 계속 가는 거. 2차 포기자를 2포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안 돼요. 계속 가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는 기본서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기본서. 뭐 기본서 내용을 쭉 살펴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볼 수도 없어요. 왜냐면 또 역시 수험 공부다 보니까. 수험 관련된 것만. 시험 대비해서. 그리고 제가 문제 나온다고 여기서 몇 문제 나오는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법령 파트 위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의 신고법. 법 위주로. 법에서 28문제가 나오고 실무 파트가 12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법 위주로 공부를 하겠다. 우리는 법 과목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수업만 잘 들으셔도 충분하다고요. 수업만. 진짜 다른 거 진짜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달달이 모의고사를 보는데 성적이 안 나와도 상관이 없다고요. 정말 안 나와요. 딱 봐보시면 알아요. 3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봐요. 그럼 봐봐야지. 점수가 형편없어요. 깜짝 놀라게 돼요. 또. 꽈락도 나와.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시는데 가서 시험장에서 다 기록 세우셔도 다 붙으시는 거예요. 제가 올해도 1년 내내 설명드렸어. 모의고사 성적이 그게 자기 점수가 아니라고. 그냥 그건 어려운 거고 시험장 가시면 다 기록 세우는 거. 다 저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그게. 내 점수가 지금 그럴 게 아니라고 지금. 형편없는데 60점도 안 나오는데 무슨 시험장에서 80점이 나오냐고.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면 충분합니다. 그것만 강조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본서로 수업 진행해서 오늘 좀 일찍 끝나게 됐네요. 끝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새해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